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저희가 9월, 10월 기준으로 양육비 질문사항이 있어요. 진흥원 직원들은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조금 낮춰서 만들어도 지속적으로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그 모든 가족들의 그런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부의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으로 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에 한 250여 개의 센터들이 이런 그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그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사업은 본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가족 상담단을 운영하면서 가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족정책 서비스 기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그런 그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그다음에 이제 공공 서비스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홈부몰이라든가 그런 서비스 내용 안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더 확대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도 또 이제 증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65일 동안 24시간 그 가족 상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부처에도 없이 여가부만이 갖고 있는 진짜 365일 13개 언어로 이런 상담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은 여성가족부가 유일하게 갖고 있고, 그거를 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가 있고 한두 명의 자녀가 있고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많이 떠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주변만 봐도 가족의 형태나 그 개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최근에 1인 가구도 30%가 2019년도에 이미 넘어버리면서 1인 가구의 수도 늘어나고, 또 이제 비혼의 가족, 비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두지 않는 그런 무자녀 가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노년에 돌봄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그런 가족들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족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고,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 서비스만을 제공하면 너무나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맞는 그런 정책 서비스들을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면서 그런 이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바로 우리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주요 활동이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한국 소통과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원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다누리 포털과 24시간 3자 통화도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3개 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 당사자인 외국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이제 서비스 종사자분들에게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나 상담도 하지만 긴급 지원과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있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상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도 연구하시고 하셨는데 다문화 가정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뭔가요?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보면은 자녀 양육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의하면 다문화 출생 비율이 전체 출생에 비해서 2010년에는 4.3명에서 지금은 6명 정도로 100명당 6명이 다문화 출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2012년에 비해서 2020년에 20%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2020년에 14만 7천 명으로 약 214%가 증가했거든요. 이러한 통계를 봤을 때 정말 다문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지만 저희 원에서도 여성가족부와 더불어서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을 잘 받아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는 우수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장 연합회도 있고 또 공공기관인 교육청이라든가 다양한 기관이 가족센터와 더불어서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다문화 가족과 또 다문화 가족 청소년 자녀들이 모두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가족의 모습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겠죠. 지난 10월부터 다문화 센터도 이름이 가족센터로 바뀌었네요. 명칭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가족 유형만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센터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오해를 넘어서서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 기관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서비스의 내용과 그 센터의 명칭이 드디어 일치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유형별 가족 지원 사업들이 중단되는 건 아니, 그 사업은 기본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 이 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변경됐지만 누구나 그 다문화 가족이든 그게 어떤 가족이든 한부모 가족이든 미혼모 가족이든 전통적인 그런 가족이든 모든 가족이 자신에게 맞는 그런 가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질 않았어요. 내년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 서비스의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더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이나 인식 개선 사업들이 더 강화될 거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감염병 위기라든가 사회적 재난이 예측하지 않은 재난을 통해서 오는 그런 위기 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들을 또 강화해 나가고, 그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대한 또 사업들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경영 혁신에 대한 노력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더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가족들이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